오늘 창원대학 총학생회에서 초청을 해주는 덕분에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 산소를 갔다 왔습니다. 경남지사를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님 산소를 갔었는데 서울로 올라가고 난 뒤에는 명절 때가 아니면 산소를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산소를 갔다가 바로 창원대학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의 꿈입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지금 핵심 현안으로 되어 있는 조국 사태도 좋고, 그리고 저 개인을 또 질타하는 질문도 좋고, 나는 어떤 질문도 가리지 않습니다. 한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을 준비를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적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창녕 남지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집안이 이제 거들이 나서 리어카 끌고 이틀 걸어서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창녕으로 출발을 해서 대구 신천동, 대구 신암동, 또 다시 창녕읍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간 곳이, 마지막 간 곳이 합천 덕곡율지입니다.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면서, 6년 다니면서 전학을 5번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대구 신안국민학교 3학년, 창녕국민학교 4학년, 합천 항남국민학교 5학년, 6학년.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주로 리어카 끌고 걸어서 이사를 다녔죠. 옛날에는 트럭으로 이사 가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갈 때 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리어카에 이삿짐 싣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제가 꿈은 마도로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첫사랑 마도로서라는 유행가가 대유행을 할 때입니다. 마도로서를 하면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고 돈도 많이 번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꿈은 마도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는 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새롭게 꾼 꿈이 그 당시에 또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공군 조종사가 그래 멋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군 사관학교 가서 난 공군 파일럿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또 꾼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과의과가 별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는 의사를 하려면 이과를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무렵은 문과에서 이과를 가기가 그건 어렵고 이과에서 문과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대학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과에서 이과를 가려면 수학 2를 해야 되는데 미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과는 미적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고사에서 수학 2는 미적분 공부하지 않고는 이과를 갈 수가 없고 또 이과에서 문과로 오려면 국어 2 고문을 해야 되는데 그 고문은 문과만 하고 이과는 고문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현대문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고사를 볼 때는 고문은 빵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지방하는 데 따라서 문과, 이과로 나누면서 저는 의과대학 가려고 이과를 갔죠. 근데 이과를 가서 그 당시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그 당시에 저희들은 수능이 있은 게 아니고 학력고사가 있은 게 아니고 예비고사라고 있었어요.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입니다.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그 다음은 예비고사는 거기서 끝나고 대학에 이제 전부 본고사로 시험 볼 때입니다. 대학별로. 그래서 예비고사 보고 나서 이제 대학을 정하게 되는데 3학년 여름방학쯤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합천서 살고 있을 때죠. 저는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고 시골에서 불러서 내려가 보니까 의과대학은 들어가면 시체도 사야 되고 실험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단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 거기 가면 사관학교 졸업하면 육군 소위시켜주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월급도 준단다. 그래서 갑자기 육군 사관학교 특차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팔자에 없는 군대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육군사관학교 시험이 그 당시에 문과 이과가 달라요. 문과 뽑고 이과 뽑고 했어요. 그래서 이과 육군사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육사가 특차하기 때문에 10월 초에 시험을 봤죠.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필기는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체 검사만 받으면 돼요. 그 당시에는 신체 검사에 그리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쓴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눈도 좋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2달간 시골 가가지고 예비고사가 12월 초에 보니까 예비고사만 합격하면 이제 되니까 시골 가서 이제 놀았어요. 대구에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12월 초에 예비고사 시험 보고 합격하고 난 뒤에 육사 신체검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의 아버님이 이제 덜컹 제 기억으로는 71년 12월 23일로 기억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시골 파출소에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 그게 따라가 보니까 마을에 비료가 2포대가 없어졌는데 농협조합장이 파출소 신고를 하기를 그 비료 2포대 없어진 비료 2포대가 우리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이거 그날 배급받은 것이다. 농협에서 정식으로 배급받은 것이다. 우촌에 가면 장씨도 그날 같이 배급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자전거를 타고 한 8km나 되는 산길로 올라가가지고 장씨를 찾아가니까 그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날 배급받은 거는 맞는데 이거 내가 정원을 해주면 농협조합장이 내년에 비료를 안 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정원 못하겠다. 학생 미안하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합장이 2년 뒤에 밝혀진 건데 그 비료를 800포대를 빼돌려 해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도난당했다고 저희 아버님한테 우선 2포대는 도난당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2년 뒤에 그 조합장은 비료 횡령으로 구속이 됩니다. 내가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경찰들이 못됐죠. 시골 순사들이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래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로 윽박 지르고 시골 노인을 패대기 치고 내가 그래 하는 거 보고 이거 순사 잡으려면 뭘 해야 되냐? 그 물어보니까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대구로 도로 올라가서 문과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 25일 준비해가지고 문과가 됩니까? 근데 운 좋게 국어 고문 빵점 묻고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문과에. 그래서 내가 검사가 된 겁니다. 사람 팔자라는 게 마도로스 될 뻔했다가 공군 파일럿 될 뻔했다가 그 다음에 육사가 가지고 군인 될 뻔했다가 갑자기 집안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검사가 됐다. 그러니까 꿈이 수없이 젊은 시절에 꿈이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현실도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가 돼서
하루는 오늘처럼 이래 비 오는 날이죠. 검찰청 창가에 내 기억에 199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창가에 앉아가지고 2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또 해본 일이 있어요. 2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아마 검사 그만두고 한적한 소도시로 가서 변호사 사무실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500만 원만 벌어가지고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시각각 사람의 꿈이 달라지고 변한다. 2008년도에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에서 정치 마지막 인생의 제 꿈은 청년 군수였습니다. 국회의원 4번하고 마지막으로 내 고향에 가서 내 태어난 곳에 가서 조그마한 군에 군수로 한번 하고 정치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그게 2008년도 내가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느닷없이 김두관이가 사퇴하고 나가는 바람에 경남지사로 와버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경남지사 4년 4개월을 했기 때문에 청년군수로 갈 수는 없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꿈꾸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30년까지 꿈꿀 필요는 없어요. 20년 정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꿈꾸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다.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앞에서 돈 찾으러 갔다가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행원으로 근무하던 우리 집사람을 봤어요. 난 처음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내가 참 사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돈을 찾으러 넉 달간 매일같이 500원, 1000원 찾아러 점심시간마다 찾아갔어요. 근데 넉 달 후에, 근데 찾아러 갈 때마다 창구에서 그 아가씨가 나보고 웃더라는 거예요. 반갑게. 그래서 나는 그게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손님이 오면 웃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래 착각을 하고 넉 달 뒤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만났는데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올라가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눈여겨봐주는 여자도. 근데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봐준 여자가 지금 내각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볼 것 없던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한테 내가 40년간 충성을 하고 삽니다. 지금 76년도 만났으니까 연애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43년째죠. 43년. 만 43년째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 그리고 보잘것없던 시골 속 올라온 보잘것없던 사내를, 그걸 좋아해주고 따라줬던 그 고마움으로 나는 지금까지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내 집사람한테 충성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꾸었던 꿈의 하나입니다. 오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꿈을 상실했다. 꿈이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할지 모르나 여럿이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저는 혼자 꾸는 꿈도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가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창원대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